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네요. 예. 의원님, 먼저 많은 분들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한 상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법 제382조의 3항이 있는데 네. 이사충실 의무입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건 이런 거거든요. 회사 이사, 경영진이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리고 회사의 이익이 되도록 의사결정을 해라. 이게 이사충실 의무입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됐던 거는 처음 출발이 어디서 있었냐면 그럼 회사의 주주한테는 충실해도 되냐. 회사의 주인은 주주니까. 네. 그럼 주주한테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논란이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상법에 회사에 충실하라고 했지 주주에 충실하라고 하는 조항이 없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주에 어떤 피해를 입히거나 했을 때도 경영진은 책임이 없다. 이런 판례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네. 잘 유명한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 에버랜드 11을 삼성 SDI가 가지고 있다가 예. 자기 이제 투자할 걸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한테 그 에버랜드 11을 가져갔죠. 가져가서 수익을 많이 본 행위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예. 그랬을 때 볼 때 아니 기존 주주들 SDS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회사가 가져야 돼. 우리가 가질 권리를 그렇죠. 네가 왜 포기해?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올 이득을 넘겨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붙었던 거고 네.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주에 대한 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안 하면 배임에 걸려서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주주한테 불평등하게 불이익을 줬을 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혀 거예요.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실제로는 경제사범을 수사할 경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조항입니다. 네. 실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현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수사를 하면서 이 조항이 없어서 제대로 공정하게 처벌을 하지 못한 케이스가 많았다는 걸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했더니 공감한다. 이 조항이 필요하다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조항입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현행 상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수행을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동안 뭐 저도 개인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 M&A 과정에서 아니 어떻게 이 대주주도 분명 나랑 똑같은 주주라고 생각했는데 주주 가치로 훼손하고 돈을 다 어디다 준 거야 봤더니 본인이 더 큰 주주인 다른 데다 갖다 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못 막았던 이유가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라고 해서 못 막았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개정했던 법안에는 뭐라고 문구를 바꾸신 거예요? 문구가 딱 한 구절이 들어갑니다. 예. 회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비례적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대주주와 소액 주주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권한을 똑같이 해라는 원칙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딱 발생하는 게 예.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대정부 질문할 때 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형법이 있다. 그렇다면 도둑질을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있듯이 예. 이 조항이 들어가면 대주주나 일방적 주주에게 이익을 이전하는 자본거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는 그런 행위를 안 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법의 구절이지만 참 명문이긴 하네요. 주주의 비례적 이익. 그러니까 대주주와 소액주주도 대주주가 50% 가지고 있고 소액주주가 1%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의사결정이 똑같이 비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소액주주 1% 이익은 또 훼손하면서 50%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익이 더 커지는 정도로 이사가 의사결정하면 그때는 처벌받을 수 있게 한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 법안을 언제부터 기획하신 거예요? 이 법안은 한 3년 전에 실제로 물적 분할과 네. 재상장의 과정 속에서 각각 대주주와 소액주주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예. 그랬을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당시에도 많은 상법 연구자들이나 예. 사람들은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서 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는 걸 끌어내야 된다고 했는데 네. 2004년 판례가 있는 바람에 끌어내질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래서 법 조항을 바꾸어서 시도를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이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4월 달이군요. 예. 우리 이재명 대표가 소액주주하고 간담회를 할 때 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가 참 좋은 뜻이 있었던 해인데 네. 1월 2일 날 윤 대통령이 정시에 그 개장일을 가서 예.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 그 방향은 주주의 이익을 같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급물살을 탄 거죠. 그래서 오래 걸렸네요. 네, 지난 12월 달에 법안 소위에 일단 논의하는 테이블은 올라왔었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없어 다루지 못해졌는데 저는 조만간 법사위 열리게 되면 아니 저희 야당 대표도 그걸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도 얘기했고. 말씀을 하셨고 법무부는 약간 주저하긴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상법은 일반적으로 회사법이나 이런 경제 관련 법에서 거의 헌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기본법이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을 바꾸는 데서 부담이 굉장히 있죠. 예. 주저하죠. 네. 그러나 뭐 대통령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번 21대 국회에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기대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기간 동안 그동안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그러니까 개정하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액주주들이 적지 않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손실 본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거는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 과정에서 LG화학 주주들은 좀 허탈한 면이 분명히 그렇죠. 있었을 거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관련해서도 많은 주주들이 또 허탈한 모습을 많이 가졌어요. 뭐 이게 삼성과 뭐 LG만이 아니죠. 현대중공업도 현대로보틱스였나요? 네. 거기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같은 소액 주주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전례와 같은 사례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어려워지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할 때도 소액주주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액주주를 보상하고 배상을 해주면서 보호할 것인가 장치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만들지 않으면 자신들이 이제 배임이라는 혐의라든지 처벌될 수가 있고 손해배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 제가 회사 경영을 할 때 예. 그랬거든요. 그런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서 이걸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을까? 있으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만들었을까? 예. 그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항상 소액주주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제 걱정은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도 오래 종사를 하셨던 분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융 관련해서는 분명 규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처벌의 수위가 너무 경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 개정안을 봤더니 중요한 문구는 분명히 이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그걸 반강제적으로 이행을 유도하도록 하는 그런 뭐라 할까요? 조치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상법이 아까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네.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런 행위를 어겼을 때 예. 징벌적으로 해서 다시 교정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만든다든지 네. 그게 필요하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모든 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 첫 출발점으로 초석을 놓는 거고 네. 그 초석 위에서 다른 이제 개별법들이 같이 이야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뭐라 할까요?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주로 지목되는지 살펴봤더니 우리 지정학적인 리스크, 북한 리스크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에 대한 불공정성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많이 학자들 사이에서 꼽는 게 지배 구조가 지배 주주가 불공정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그런 것들로 인한 여러 사례들을 제일 많이 꼽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법안이 이제 후속적인 것도 당연히 이제 더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거라 보세요? 거의 저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후속 법안들이 좀 준비가 돼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씩 마련되어진다면 많은 부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세계 증시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데가 일본입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아베노믹스 과정에서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라든지 배당도 신경 쓰라고 배당도 했고요. 신경 쓰고 맞아요. 또한 자본거래에 있어서 소액 주주와 대주주 간의 불공정성이 있으면 개선을 하게 네. 만들고 이런 장치들이 도입이 많이 됐었습니다. 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제도적 개선을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률 성과는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관련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된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었는데요. 전 세계 45개국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21년 사이에 PBR, 그 상장된 회사의 PBR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을 한 건데 한국 상장기업의 PBR 수준이 선진국의 기준으로 했었을 땐 52% 수준이고 절반 정도죠. 신흥국과 비교해도 58% 수준이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좀 뒤에 있는 경제 규모로 따지면 뒤에 있는 국가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69%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또 우리 증시 버리고 미국으로 가면 우리 기업들은 자금 조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런 법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 보세요? 한 세 가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회계 투명성이나 네. 이런 부분 공시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시가 정확해야지만 소액 주주가 내용을 보고 왜 나의 권리를 침해했냐. 그리고 경영진은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냐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공시제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올해 참 재미있다고 느꼈는데 1월 2일 날 또 한 가지 더 나왔어요. 뭐였죠?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나왔던 게 증거개시 절차를 예. 도입해야 된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소송을 할 때 예. 무기가 대등해야 된다. 소송을 할 사람들이. 네. 근데 무기를 속이면 패소한다. 이런 뜻인데요. 네. 예를 들면 SK하고 LG화학이 2차 전지 배터리 영업권 비밀 소송이 있었습니다. 네. 어디서 했었죠? 어디서 했죠? 미국에서 했어요. 국내에서 공개 안 하려고. 아니요. 그럼요. 미국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LG가 진 사유가 딴 게 아니거든요. 예.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그런 메일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테이블 위에 무기를 다 올려놔야 되는데 네. 비밀 무기를
테이블 밑에 숨겨놨던 걸 발견하거나 자기한테 불리한 서류를 숨겼다. 네. 그러면 재판을 더 이상 진행도 안 하고 패소. 이런 거거든요. 예. 이런 게 되어야지만 예. 소액주주라든지 집단 소송을 하거나 했을 때 회사하고 논의할 거 같이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과제였는데 네. 대법원장께서 도입을 해야 된다. 오. 이게 저도 국회에서 발언을 했던 사안이고 예. 법안도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고요. 예. 또 하나가 오늘 법사위에서 상정된 게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예. 내부 고발 말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주가 조작이나 내부 회계 비리 이런 거는 내부자가 고발할 경우거든요. 그게 오늘 법사위 올라가서 잘하면 아마 내일 본회의까지도 통과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건 뭐냐면 그런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제재금을 우리나라 30억까지밖에 안 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한도를 풀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조짜리를 했다. 그럼 뭐 한 30%까지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고 예. 이런 조항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자본시장의 거래는 은밀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그걸 누군가가 보고 신고할 수 있다는 게 있고 그 공익보호자한테 네. 경제적 혜택을 주는 예.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그런 게 도입되면 또한 그 불공정 행위들, 주가 조작, 그다음에 내부자 거래 이런 것들을 많이 막을 수 있는 예.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겁니다. 네. 제가 보니까요. 방금 말씀 주셨던 이 세 가지 사항이 3종 세트로 하나도 누락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증거 개시 절차라고 말씀 주셨던 거 보면 내부에서 무엇인가를 은닉하거나 숨기거나 아니면 변조할 때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내부자들인데 내부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뭔가 의구심 있는 사안이 있는지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공시 내용이 그나마 힌트인데 그 공시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공정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공시한다는 거 이것도 반드시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또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 지금 말씀 주신 이거는 언제쯤 또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그다음에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법안을 주도했지만 또 윤재욱 원내대표도 유사한 법안을 해서 병합을 했기 때문에 여야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상법 개정안은 이제 법사위 소위가 열려야 되는데요. 네. 보통 2월 달에도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4월 선거 끝나고도 하기 때문에 현재 여야가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그전에 이재명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면 어쩌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증거 개시 절차는 올해 대법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했고 법안이 있다고 하지만 요거는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절차의 문제는 좀 따져봐야 할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이건 다음 국회 때 아마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법안을 개정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 모델이 됐거나 참고가 됐던 외국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미국의 델레어 주법 회사법도 그렇고요. 예. 영국도 그렇고 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간에 불평등한 거래가 있으면 소송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경영자는 항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회사에 충실한데 회사는 누구의 것이냐 주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주주는 동일하게 대접받아야 된다는 가장 기본 원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정립이 안 됐던 게 문제였지. 예. 이거는 뭐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예. 예컨대 어떤 인도 투자자나 사람을 만나면 그럽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예 그런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외국 사례를 여쭤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상법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헌법이다 보니까 너무 그 구체적인 걸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이나마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실제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뭐를 기준으로 실현했느냐에 대한 옥신각신이 또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서 외국은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방안이나 어떤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가까이 케이스들이 나올 거고요. 예. 소송이 진행되면 그 판례가 형성되고 또 관행이 성립을 합니다. 네.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죠. 한 번에 그 경제 현상을 칼로 자르듯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예. 그런 과정은 있고 사실 회사법의 발전 과정이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들으신 많은 청취자분들 중에서 뭐 LG 화학이라든가 삼성물산의 주주이셨던 분들은 의원님 이거는 소급 적용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법은 소급 적용이 되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죠? 좋아질 경우. 좋아질 경우.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소급 적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뭐 상법 개정안 뭐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언 한번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예. 기본 원칙에서 주주는 다 똑같고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대접을 해야 된다. 근데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에 주식을 새로운 주주를 초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님을 초대했으면 그 손님을 손님답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배당을 할 때도 그렇고 IR을 할 때도 시장 금리에 비해서 예. 내가 이런 투자를 하면 얼마만큼 자본 환원을 해주고 수익을 줄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주주의 돈은 내가 잠시 맡은 거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거고 예. 그 판단을 명확하게 하는 원칙들을 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상장사 협의회 같은 경우는 예. 항상 소액 주주나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상장하는 회사, 그러니까 바로 자금을 수요하는 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이 존재하려면 자금을 수요하는 뿐만 아니라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자들도 동일하게 대접을 해줘야지만 시장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 그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가끔 저도 외국 학자들에게 그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번 법안이 통과돼서 공정한 자본시장이 형성되면 이제 설명 안 해도 되는 사건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너희 한국은 왜 CEO가 회사 문제가 생기면 사죄를 출원하니? 이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동안 공정하게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창피하니까. 그런데 진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리고 진짜 소액주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존중하면 이제 CEO들도 오너들도 사죄 출원하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세상이 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